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51강릭이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에서 풀지 않았던 기본 모듈 뒷부분에 있는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인 문제 1, 2번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확인 문제 1번, 다음 중 매수 모듈의 함수를 제대로 읽어드리지 못하는 코드를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딱 보고서 썼을 때 오류가 발생하는 코드를 짚어주시면 되는데요. 뒤에 있는 것을 임포트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이 2번 import sin, cosine, tangent from math 같은 경우에는 없는 코드입니다. 뒤쪽에 있는 거를 읽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from math 부분이 앞쪽으로 오고 import sin, cosine, tangent가 뒷부분으로 와야 된다는 것에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은 파이썬 문서를 보면서 본문에서 살펴보지 않았던 모듈의 이름을 찾아서 적어보라는 건데요. 간단하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확인 문제를 따로 나눈 원인이 되는 3번 문제를 함께 읽어보고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os 모듈의 os.list 디렉터리 함수와 os.pass is 디렉터리 함수를 사용하면 특정 디렉터리의 파일을 읽어 해당 파일이 디렉터리인지 파일인지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한 예로 코드를 보여드렸는데요. 한번 이 코드를 붙여놓고 함께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지금 왼쪽에 있는 것과 같은데요. 한번 실행해보고 어떠한 식으로 실행되는지 확인을 해본 뒤에 코드를 읽으면서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실행하면 지금 화면처럼 os.list 디렉터리 땡땡 하고서 대괄호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리스트로 무언가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현재 제 컴퓨터에 있는 이 test.py가 있는 폴더의 파일 목록입니다. 이어서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폴더와 파일 구분하기라고 되어 있고 이 위쪽에 있는 녀석들이 하나하나 읽어드려지면서 파일인지 폴더인지 파일인지 구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코드를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import os를 사용을 해서 import 모듈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os.list 디렉터리를 사용을 해서 현재 폴더를 읽어드리는 코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결과를 아웃풋에 넣고 아웃풋을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렉터리에 파일과 폴더를 모두 긁어서 출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과 같이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폴더에 있는 내용을 파일과 폴더로 구분하는 이 아래쪽 부분 되겠습니다. 반복문을 사용을 해서 이 리스트에 있는 내용을 반복을 하나씩 돌리게 되고요. 이어서 조건문을 사용을 해서 os.pass.is 디렉토리가 true가 되면 이건 폴더라고 출력을 하고 아니라면 파일임을 출력을 합니다. os.pass.is 디렉터리는 is 디렉터리일 경우에 true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true인 경우에 폴더라고 출력을 하는 거고 false인 경우에는 파일이라고 출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디렉터리랑 폴더랑 좀 다르지 않나요? 라고 하실 분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99% 현대에는 같은 것을 지칭을 하기 때문에 그냥 구분 없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코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오른쪽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현재 문제는 이를 활용을 해서 폴더라면 또 탐색해서 재귀 구성으로 현재 폴더 내부에 있는 모든 파일을 출력하게 코드를 작성해 보라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모든 파일을 탐색하는 코드를 살펴보기 전에 243페이지에 있던 확인 문제 1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빈칸을 재귀 함수로 만들어서 리스트를 평탄화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리스트 평탄화란 지금 위와 같이 여러 겹의 리스트로 감싸져 있던 것을 그냥 다 해제해서 1, 2, 3, 4, 5, 6, 7, 8, 9처럼 한 단계로 펴는 것이었습니다. 폴더와 파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와 같은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폴더가 여러 겹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부에 파일이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와 방금 살펴보았던 os 모듈의 함수를 조합을 하게 되면 폴더 내부의 모든 파일들을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책의 42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요 답이 있는데요. 이전에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코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분석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아래쪽에 이 확인 문제를 설명하는 링크를 붙여 넣을 테니 그것을 먼저 보고 오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3번 아래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두 가지 내용을 활용을 해서 현재 폴더 내부에 있는 모든 파일을 탐색하게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샘플 예제 코드를 드렸는데요. 약간의 오탈자가 있기 때문에 오탈자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요 패스 플러스 슬래시 플러스 아이템 부분이 현재 책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수정을 해주시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코드를 한번 먼저 채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래쪽에서 아웃풋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웃풋을 채워줘야 됩니다.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os.list 디렉터리를 사용을 해서 패스로 매개 변수를 받은 걸 읽어드리면 되겠고요. 이어서 if 조건문으로 폴더라면 계속 읽어드리고 파일이라면 출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os.pass.is 디렉터리 함수를 사용을 해서 자기가 탐색해야 하는 부분이 폴더인지 파일인지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분석을 해보기 전에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실행을 해보게 되면 지금 오른쪽처럼 파일을 쭉 찾으면서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외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도 곧 예외가 발생해서 프로그램이 죽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권한이 없어서 접근할 수 없는 폴더에 접근을 했다라는 식으로 예외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try except 구문을 사용을 해서 관련된 예외를 처리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 부분까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코드 두 개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셨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어떠한 식으로 파이썬 코드를 분석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브레이크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행을 하게 되면 코드가 너무 쏘르륵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대체 얘가 어떠한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힘든데요. 위쪽에서 프린트를 사용을 해서 패스를 한번 출력을 해보게 하겠고요. 파일 출력은 잠시 그냥 지워버리고 이 부분은 그냥 지우면은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패스 키워드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한 다음에 os.디렉터리 읽는 부분에 왼쪽 부분을 클릭해서 붉은색 점을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이 붉은색 점은 디버그를 할 때 코드가 여기에서 중지가 되는 브레이크 포인트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붉은색 점을 제거를 하고 싶다면 이후에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생성이 되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제거가 됩니다. 그럼 한번 여기에다가 넣고 왼쪽에 있는 5개의 아이콘 중에 벌레 잡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디버그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디버그라는 의미는 버그를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버그란 사소한 결함을 의미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컴퓨터 쪽에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오류들을 버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한 버그들을 잡는 과정을 우리가 디버그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러한 것을 조금 더 쉽게 해줄 수 있는 녀석을 디버거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에는 디버그를 쉽게 할 수 있게 디버거가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디버거를 실행하는 방법과 종료하는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재생 버튼 디버깅 시작을 눌러주시게 되면 선택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냥 파이썬 파일 가장 위에 있는 거 선택을 해서 디버그를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종료를 할 때는 위에 있는 여러 개의 아이콘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중단 버튼을 눌러주셔서 중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걸 실행하고 종료할 때마다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이 쉘이 쌓여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실행을 하셨으면 오른쪽 위에 있는 쓰레기 버튼을 눌러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중단점을 계속해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디버깅 시작을 눌러서 디버깅 시작을 해주시게 되면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으신 경우에는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코드가 멈추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또 추가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위쪽에 있는 아이콘들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계속이라는 녀석을 클릭을 해주시면 중단점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오른쪽을 보게 되면 점이라는 거 하나가 출력이 되어 있는데요. 계속을 몇 번 눌러주시게 되면 코드가 한 줄 한 줄 출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중단점이 걸렸을 때 왼쪽에 있는 패널들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디버깅 한번 시작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시작을 해주시면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멈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왼쪽을 보시게 되면 일단 호출 스택에 모듈이라는 녀석이 있고 위에 리드 폴더라는 게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했을 때 그냥 이 맨땅 부분이 바로 이 모듈 부분이 되겠고요. 이 모듈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리드 폴더를 실행을 해서 안쪽으로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리드 폴더라는 스택이 위에 쌓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재기적으로 호출되고 있기 때문에 몇 번 더 실행을 하게 되면 위쪽에 스택이 계속해서 쌓여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스택이 올라가기도 하고 재기이기 때문에 제거되면서 빠지기도 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출 스택을 보시게 되면 함수가 어떠한 형태로 타고 들어가는지 보실 수 있고요. 알고리즘 퍼즐 강의에서 소개를 했던 트리 구조를 조금 더 명확하게 눈으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위쪽에 있는 변수와 조사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중지를 한번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깅을 시작을 해주시게 되면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중지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위쪽에 있는 변수라는 곳을 보게 되면은 로컬즈에 패스라는 것이 점으로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 변수에 패스라는 녀석이 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리드 폴더를 할 때 문자열 점을 전달을 했고 이 패스가 여기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패스에 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계속해서 실행하게 되면 저 변수의 값이 바뀌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함수 내부에 어떠한 변수들이 있는지 확인할 때 이 왼쪽에 있는 변수 패널을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어서 조사식 부분 되겠는데요. 이 조사식 부분에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10+10이라고 하면 20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뭐 단순하게 이렇게 쓸 일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뭐 패스점 스플릿을 해서 슬래시로 나눈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 것을 집겠다라는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 폴더 경로의 마지막 부분에 어떠한 것이 들어가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값을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 조사식이라는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 번씩 꼭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어떠한 형태로 재기적으로 트리가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점이라는 최상위 노드 아래에 config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config 아래에 config store와 메뉴즈가 만들어지고 메뉴즈 아래에 또 applications merged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트리를 한쪽으로 쭉 형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탐색이 끝났으면 쭉 빠지면서 그 다음 노드로 루트에서 뮤직이라는 노드를 만들고 뮤직, 오디오, 뮤직, 앱스 등을 만들어 나가면서 굉장히 거대한 트리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알고리즘 퍼즐에서 다루었던 트리를 그리는 방법을 한번 활용을 해주셔서 어떠한 형태로 트리가 구성되고 만들어지는지 요걸로 함께 분석을 해보시면 뭐 한 번 정도 꼭 해보시면 좋은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사용을 하시면 이 코드가 어떠한 식으로 분석되는지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